전국 그린섬에서 같은 주제로 시험을 봐서 A뿔이 총 5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4장이 강남 그린섬 그림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 그린섬 연합시험 우수작을 강평해볼까 합니다. 시험을 본 유형은 건국대 기초디자인 유형이었습니다. 화지는 3절을 사용했어요. 주어진 이미지와 제시물을 이용하여 높이와 깊이를 주제로 조건에 맞게 화면을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건국대 기초디자인 유형에 맞게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지를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연상하고 화지의 세개를 화면에 자유롭게 배치한다. 입체화된 입체 도형의 명도는 유지하고 색상 및 물성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표현한다. 주어진 이미지의 비율, 면 구성비를 유지한다. 깃털의 색상 변경 불가. 표현 횟수는 자유. 이 주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 제시된 이미지 중에서 깃털 말고 평면의 이미지가 있어요. 평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높이와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저희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많이 했어요. 건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도형, 평면도를 활용하여 화지에 자유롭게 배치하시오. 단 하고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투시도를 이용해서 먼저 축을 설정하고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 평면의 이미지를 재배치하는 연습을 아이디어 스케치로 3절에 직접 시켰습니다. 소재를 받았을 때 바로 주제부 연출이라든지 예쁜 조합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주제는 투시도로 공간을 먼저 만들어서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조건에 맞게 연출할 것인가, 이것에 가장 많이 힘을 들였어요. 그린섬 전국 연합시험에서 올해 준입시라고 문제를 쉽게 주진 않았어요. 상반기, 하반기 둘 다 고3과 동일한 주제로 시험을 봤거든요. 물론 제한 시간은 준입시생들이 조금 더 들었을 수 있어요. 완결력에 대한 능력치에 관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게 시간을 준 거고, 고2가 고3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만진 건 사실이지만 이 그림은 완결력에 대한 문제보다도 주제를 먼저 해석하는 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건대 기디 유형, 준입시, A뿔 총 4장을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제시된 이미지는 정원이었지만 그걸 입체화시키면 분명히 두께감이 있는 타원의 형태를 그려야 할 거거든요. 타원의 형태를 공간적 구조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1차적으로 했었고, 타원뿐만 아니라 보시면 화면에 블랙의 직선이 화지를 또 가르고 있어요. 타원과 직선, 이 사물들의 관계성을 투시와 공간으로 먼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이 학생의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제시된 이미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요. 3개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3개의 배치에서 주제부,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게 딱 보여요. 크기 배치를 적절하게 잘해서 산만하지 않게 보인다, 잘 나타난다라는 것도 강점이고요.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방향성을 가장 잘 활용한 그림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깃털도 배치를 했어요. 깃털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가벼운 느낌으로 이 공간들을 떠돌아다니겠지만 배치를 할 때 도형들이 제시하는 이 시선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깃털이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같이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림이고요. 색상과 질감은 자유지만 명도 단계는 유지해달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의 조건도 잘 맞춘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어떤 주제가 나오든 기초 디자인 유형에서는 화지에서의 그 안정적인 구도도 중요하고 각 소재들 간의 조형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병렬식으로 잘 풀어냈다. 위의 그림은 원근감이 들어가면서 시선이 방향성이 잘 흘러간다면 이 작품도 앞의 그림이랑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시선과 방향이 그림을 그린 학생의 의도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주제부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거나 혹은 근경을 과하게 잘리게 하면서 그림이 좀 거대해 보이게 하는, 덩치를 커 보이게 하는 것들을 좀 연출을 해낼 때가 있는데, 구도상에서 좀 아기자기해 보일 수 있는 단점을 톤과 그림자가 혹시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완벽하게 커버했다, 이렇게 느껴져요. 타원이 점이 변하면서 점점 측면이 보이는 것들도 재밌고 그 사이를 이 점적인 요소가 운동감 있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의 요소가 굉장히 짤뚱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타원의 그림자가 잘 메꿔주고 있어요. 하루 만에 4시간 만에 뚝딱
그림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4시간 열심히 아이디어 짜고 파도 뜨다 가고 이 다음 타임에 또 와서 컬러 스케치하고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완성되고 직접 3절에 붓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색상과 표현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이 그림은 과정부터 표현보다는 깃털을 제외하고는 다 면칠 먼저 시작을 한 그림인데 점적인 요소에 블루 톤을 굉장히 잘 잡아냈어요. 처음부터 부의 어둠과 타원의 그림자를 우선 묶고 시작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있어서 처음 학생이 의도한 완성의 느낌과 결과물의 느낌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드톤에서 약간의 나뭇결 묘사, 그리고 파란색 구에서 약간의 반짝이 질감, 이 정도만 추가를 했고 초반부터 과감하게 톤으로 승부를 봤던 그림이에요. 분명히 이 같은 주제로 입시반 A뿔 작품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표현적인 부분, 완결력에 대한 부분은 입시반 그림이 훨씬 화려하고 잘 표현을 했어요. 저희 준희 씨 그림은 통상적으로 다 보면 표현보다는 정말 이 친구들이 이런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냈다. 그리고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대로 잘 연출을 했고 평가자와 본인의 생각이 잘 일치했다. 이런 부분들을 연합시험을 통해서 또 많이 학생들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기적으로 더 성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 주제를 받고 헉 할 때 강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하면은 소재가 나왔을 때 주 조연을 조금 구분을 먼저 해줘요. 이거는 점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볼까? 이거는 선제 요소를 활용을 해볼까? 근데 이 주제에서는 제시된 평면의 이미지를 주연으로 써서 공간을 설계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깃털을 조연으로 활용을 하라라고 먼저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우선 강사가 제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생각이 100% 반영이 돼서 스케치가 완성이 되는데 기초 디자인 유형 실기에서 주어진 이미지 형태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먼저. 그리고 그걸 화면에 배치할 때 조형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을 찾아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제부, 그려져 있는 것들의 실루엣을 땄을 때 문제에서 제시한 그 이미지 형태가 잘 나타나거든요. 이 작품이 그런 점을 잘 캐치했다고 느껴져요. 정원에 직선이 가로지르고 그 안에 점적인 요소가 있는 제시한 이미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나타낸 그림이다. 직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조롭다, 단순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정시 시험에 합격생 재현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작처럼 어렵게 그리진 않거든요. 시간 안에 학생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편인데 이 친구도 굉장히 쉽게 보여주려고 배치를 했고요. 잘못하면 단순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 단점들을 색상, 질감, 깃털로 굉장히 잘 융합을 시켰어요. 이 돌질감의 표현도 강약 조절을 잘해서 근경의 깃털과 마주칠 때는 돌의 묘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작품에서는 깃털이 시선의 흐름에 따라 점점점 소실점을 향해서 날아갔다면 이 작품에서는 확실히 딱 포인트를 집어서 나 좀 보세요라고 가리키고 있거든요. 집중감 있는 연출을 잘 해냈다. 우수작의 기준, 평가 기준을 3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줄 때 보통 저는 문제 해석, 조형 언어 사용 능력, 이미지 표현 능력 이렇게 압축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 이미지 표현 능력도 그림의 완성을 위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최종 과정인데 이 작품은 앞에 3장에 비해서 이미지 표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문제지의 조건들 중에서 색과 질감은 자유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강한 이점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앞에 3장과는 조금 다르게 입체 도형화 시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도형을 3개를 꼭 화면에 그려야 하잖아요. 그때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도 중앙으로 소실점을 잡아서 거리감을 내주고 있어요. 파란색의 활용도가 비슷해서 공간의 활용을 잘못했다 혹은 주제부가 잘 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무채색의 원형 이미지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포인트를 잘 캐치하고 있어요. 보시면 블랙의 톤도 하나로 가고 있지 않아요. 퍼플 계열을 잘게 쪼개서 어두운 톤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형의 끝자락에서 깃털과 마주치는 부분에서의 그 거리감 연출, 수채화를 잘 다룬다는 친구라는 거거든요. 좁은 영역에서 완벽한 거리감을 연출해내는 것도 이런 게 소묘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기디에서도 유리한 것 같아요. 소묘를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수채화를 다뤘을 때 이런 이점이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A뿔은 받진 않았는데 같이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조건을 해석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도형화도 시킬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건대에서도 작년에 정원에서 나올 수 있는 입체 도형화를 다 허용했잖아요. 평면의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도형화를 봤는데 이 세 개의 조형물이 하나로 다 이어져 있다고 봤을 때 제한 조건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연합시험에서 좀 일정 때문에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스케치를 들어갔는데 나는 좀 다르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스타트를 끄는 게 이 연출이 나온 거였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뒤에를 거의 색연필로 칠을 하고 마쳤어요. 표현적인 완성도는 다소 아쉽지만 평면도를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A뿔 그림은 압도적으로 석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제가 좀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이론이나 강연 영상도 많지만 강남 그린섬의 이 우수작들은 블로그나 인스타를 통해서는 그림이 다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이 시기에 정말 많이 쌓여있는 우수작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